경화술이 난소를 보존하고 또 이제 개복 수술을 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직 검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성의 난소낭종만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혹이 양성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보통 우리는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는 크게 혈액 검사로 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 두 번째가 골반 MRI 검사입니다. 만약 이 두 검사가 이제 양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오면 이 혹은 경화술이라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난소낭종이 있어서 경화술을 이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병원을 오시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낭종을 확인을 하고 대략적인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음파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진단율이 다소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성 종양을 놓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골반 MRI와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그리고 경화술로 그 혹을 치료한 후에는 그 치료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MRI를 추적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거는 보통 이제 난소 혹이 혹시 안 좋은 혹이 아닌 악성 혹이 아닌지를 검사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폐혈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성 종양일 경우에 이제 혈액 안에 어떤 수치가 이제 좀 증가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걸 확인하는 것인데,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이 CA125라는 수치이고, 최근에 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HE4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보통 CA125와 HE4 그리고 환자의 나이를 이제 어떤 함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난소암의 위험도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로마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로마를 사용해서 이 난소의 악성 여부 혹은 양성 여부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난소낭종이라는 것이 난임의 원인이 됩니다. 난소에서 하는 기능이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배출하는 배란이라는 게 주 기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임신을 위한 제일 기본적인 첫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난소낭종이 있으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는 난소낭종이면서 점점 커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때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난소낭종이 있어서 경화술로 혹을 치료하게 되면 임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난자 채취율, 그러니까 난자를 얻을 수 있는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경화술이라는 시술이 바늘로 낭종을 찔러서 안에 액체를 뽑아내는 거는 난임 시술 중에서 이제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난자 채취하는 과정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 채취를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고 이제 난임을 전공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많이 해본 그런 난임 전공 산부인과 의사가 경화술에 대한 치료율이라든지 난소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월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화술은 난임 전문 산부인과, 난임을 전공한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